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김해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역시 조류 충돌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666만여 제곱미터에 3,500m 길이 활주로를 지어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목되면서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서 7km 정도 떨어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금류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길목인데다 제갈매기 같은 대형 조류가 오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가덕도가 주로 암석 지형이라 새들이 많지 않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철새들은 울숙도로 날아간다며 간접 영향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퇴치 활동을 위한 음향 장비나 드론, 총포구비 외에도 빠르고 정확한 조류 탐지를 위해 레이더 도입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조류 서식 조사를 포함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이 됐는데요. 사실 김해공항이 전국 공항 중에서 조류 충돌 1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매우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서 2024년 8월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조류 충돌 수가 147건 정도가 발생해서 김포보다도 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조류 충돌 수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항공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원인을 조속한 예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아야겠습니다만 우선 동체 착륙을 야기했던 것이 조류 충돌이라는 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1988년부터 2023년까지 보고된 충돌 사례가 29만 6천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491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350대의 항공기가 파손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공항이 소음 문제 때문에 바닷가에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류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늘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택단지의 민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다나 이제 이런 강을 끼고 이렇게 건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의 서식지나 조류 이동 경로가 이제 여기에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들도 그 강이나 해안가에 공항이 들어가는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조류나 이런 것들 충돌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 방지 대책들을 보면은 그 조류를 이제 추정하는 레이더나 그리고 또 조류가 이제 그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 그 공항에는 도입이 많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공항에는 도입이 잘 안 됐다고 하는데 김해공항이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선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게 된 것도 돛대산 추락 사고 때문에 이 안전한 공항을 짓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활주로가 3,200여 미터 정도 되지만 동체 착륙을 할 가능성이
발생을 대비해서 300m 정도의 추가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고요. 이번에 화재 원인으로도 꼽혔던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시정 간담회를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퇴치 인원이 약 16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번 사안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충돌이 많았음에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보다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선진국들의 해외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선진된 안전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 탐지 레이더와 이제 감시 카메라가 거의 주된 이제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된 그 외국 사례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일본 하네다 공항,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chiphol 공항, 그리고 저희가 우수 사례로 꼽고 있는 싱가포르의 이제 창의 공항 등 이런 공항들이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국 15개 공항 중에 지금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가 된 곳은 지금 한 곳도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김해, 그리고 김포, 그리고 제주공항 이 세 군데 말고는 지금 전무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공항 관련해서 안전사고 얘기를 계속 주셨는데 이러한 시스템, 안전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제 그 조류를 퇴치하는 인원들이 상시 이렇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명이 지금 전담 인력으로 있고 제주는 20명. 그런 반면에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 16명이 지금 전담 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조금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 뭐 조류 탐지 장치도 있어야 되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체크할 부분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이제 분석되어 있는 결과들이 좀 나오는 걸 보면 그동안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조류 충돌 같은 경우에서도 특징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점이 착륙 시에 61%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지점이 있었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3.6%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엔진에 대한 충돌로 이루어지면서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짚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 참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조금 더 탑재하고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AI를 보다 좀 더 활용을 해서 조류뿐만 아니라 풍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산이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파손 위험도가 좀 낮을 수 있는 엔진에 대한 개발이나 소재 부품에 대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항 같은 경우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지게 될 가덕 신공항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활주로 길이에 대한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그러면 조류 충돌의 어떤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이 김해공항하고 비교했을 때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환경단체에서는 그 위험성을 아주 크게 지금 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국토부와 부산시와 같은 이제 기관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확실하게 확고하게 수립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조류가 이제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둬야 되거든요. 공항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보다 이제 좀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